안녕하십니까, 문유프입니다. 앞서서 부동산 관리 영상을 뭐 혼자서 그냥 신나서 10편을 토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서 잘라야 돼서 편집이 없으니까 두 번째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그냥 3개 내지 2개로 좀 이렇게 분야를 나눌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 시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우선 간단하게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원룸 오피스텔 임대 관리 회사. 이건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월세 전세 매매라는 종목이 있지만 월세가 굉장히 순환이 빠른 거는 원룸 오피스텔이 가장 빠르죠. 왜냐하면 세대 수도 많고 계약 기간이 죄다 월세 1년. 그다음에 요즘에는 무보증이라 그래서 몇 개월 살고 나가고 또 뭐 단기로 뭐 한두 달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직업 중에 하나가 원룸 오피스텔. 이게 아파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업무가 안 맞으실 수 있어요. 성향이. 이거 뭐야. 그리고 되게 이게 또 재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20, 30대 공인중개사 아니면 20, 30대 부동산 업무 보시는 분들은 사실 원룸 오피스텔이 가장 편하다. 회전율도 빠르고 업무 배우는 능력도 굉장히 빨리 숙달이 되고 계약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횟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은 부분. 그리고 내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원룸 오피스텔 관리를 한다라는 건 내가 중개를 또 계속 할 수 있죠. 회전율이 빠른 만큼 내가 계속 이쪽에서는 중개하고 이쪽은 또 관리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분배만 잘하면 되니까 뭐 이런 식의 분야인데 1차적으로 원룸 오피스텔 관리를 맡기시는 분들의 심정을 아시면 돼요. 내가 원룸 주택 소유주야. 그리고 내가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은 분양자야. 그리고 내가 어떤 일정 규모의 다가구 주택, 일정 건물, 뭐 상가, 주상복합, 원룸을 이제 소유하고 있는 건물주야. 이분들의 첫 번째 고충이 뭘까요? 뻔하죠. 임대. 임대가 첫 번째 고충일 거예요. 임대를 못 나서 공실이 너무 많아. 임대가 안 나가서 이게 수익이 굉장히 떨어져. 이게 모든 원룸 오피스텔의 첫 번째 이제 건물주분들의 이제 문제죠. 이거를 해결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임대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어야 되고 임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시면 가능한 업무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편하게 말씀드리면 인천 부평구에 뭐 100세대, 300세대 올라간다고 해도 원룸 오피스텔 올라간다고 해도 저는 어느 정도 몇 달, 뭐 한 두세 달 있으면 다 뺄 수 있어요. 10세대 한 달이면 빼요. 내가 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빼는 게 아니고 나랑 거래하시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랑 다 같이 빼는 거예요. 수수료는 이쪽에 주고. 그 대신 저는 남는 게 뭐가 있어? 이 건물을 관리를 했을 때 이제 매월 관리비. 이런 거죠. 이 건물을 빼기 위해서 나 혼자 독단으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공인중개사 사장님들이 이 건물을 뺄 수 있게끔 그 틀이 있는 것 뿐이에요. 월세에 대해서. 부평구에 뭐 100세대가 올라갔어. 근데 저희 업체를 찾아주고 건물주분이 물어봐. 얼마 정도면 빼실 수 있으실까요? 사장님 100세대면 2달이면 빼지 않을까요? 2달? 2달 안에 다 뺄 수 있어요? 2달이나 걸려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 있으시겠죠. 근데 100세대면 사실 2달이면 간당간당합니다. 3달 안에는 뺄 수 있을 것 같고 2달이면 간당간당할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100세대면요, 사장님 한 2달, 3달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건물 이제 운영이 잘 되게끔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맡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떤 이제 신축 원룸이 올라갔어요. 세대수가 10세대네. 근데 어떻게 공사할 때부터 찾아왔던 뭐 공인중개사가 있어. 부동산 업자가 있어. 그래서 사장님 이거 건물 다 짓자마자 저한테 다 맡기세요. 부동산 어디 있는데요? 부평이요. 근데 내 건물은 다른 데인데? 상관없어요, 사장님. 이런 식의 우선 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부평에 있는 건물이라 그냥 뭐 제가 가서 발견했으면
사장님 이거 처음에 올라가면 제가 한 달 안에 다 빼드릴게요.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맡기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뭐 임대는 우선 다 맞추고 건물 관리는 이제 나중에 맡기실 거면 맡기셔도 된다. 건물 관리는 뭐를 해주는 거야? 우선은 제일 먼저 임대를 잘 빼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나가고 들어올 때 공과금 정산, 방 정리, 그 다음에 제일 두 번째로 중요한 거 월세 체크, 그 다음에 임차인분들의 민원, 그 다음에 정리, 그 다음에 만약에 하자가 생겨도 우리 쪽 설비 사장님이 조금 저렴하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우리 쪽에서 다 관리를 해드릴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 관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큰 건물 규모 상관없습니다. 그냥 자신 있게 건물 관리를 할 수 있다. 하면 뭐 끝나는 거죠. 우선 받고 뒷수습은 뒷수습이지만 임대를 잘 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원룸 오피스텔들은 건물 관리를 조금씩 이렇게 늘리실 수는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 외부 사이드 이제 좀 외곽까지 가는 부동산이라 외곽에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안부도 인천 뭐 연안부도에 있던 인천역에 있던 김포 넘어가기 전에 뭐 검단 끝자락에 있던 뭐 상관이 없어요. 다 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도 다 뺄 수 있어요. 그 대신 시간은 조금 걸리겠죠. 중심권에 있는 거는 뭐 그냥 쉽게 빼는 거고, 살짝 외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자신 있게 다 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건물 관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 관리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어야 돼요. 원룸 오피스텔에 대한 문제점. 자, 임차인분들이 월세를 안 냈을 때, 공과금을 미납했을 때, 그 다음에 가장 뭐 이렇게 쉽게 문제가 되는 거, 계약 기간, 그리고 방 내부에 뭐가 항상 하자가 생기고 뭐가 항상 고장이 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죠. 그리고 이제 원룸 오피스텔에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있는데, 고시원이 살짝 문제가 있어요. 고시원은 사실 좀 관리가, 소방 관리가 너무 이제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소방 관리 부분이 있어서 고시원은 조금 공부는 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뭐 이거는 업무를 봐보셔야 되니까 뭐 이거 이렇게 길게 설명은 못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내용도 있을 수는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 관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주위에서 이렇게 소개도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에 내가 두세 개 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쪽 동네에 대해서, 중개에 대해서 조금 비중을 높일 수 있죠. 나는 부평에 있지만 옆에 동네에 내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 그러면 이쪽 동네에 대해서 내가 부동산 업무 비중을 높일 수 있죠. 그러면 또 하나씩 또 그쪽 부분이 늘어나요. 그리고 또 하나씩 늘어나면 또 이제 좀 자신 있는 게 뭐야? 어떤 건물이 올라갔어. 아, 사장님 제가 여기서 건물 관리를 몇 개를 하고 있다. 한번 뭐 와서 설명 한번 들어보셔라. 뭐 이렇게 자신감이 조금 생기죠. 공인중개사 업무를 벗어나는 영역이에요, 사실. 업무 내용은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빌라나 오피스텔이나 내용은 동일합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일 거지만 이런 식의 내용의 관리 업무 이렇게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몇몇 분들 보면 건축 하시는 사장님들, 어느 정도 규모의 건축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A 브랜드, 그러니까 뭐 대형급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역의 건축 규모가 있으신 사장님들 브랜드를 알고 있고, 그 사장님이랑 인맥이 있어. 그래서 이 사장님이 100세대짜리 오피스텔을 지었는데 야, 유 실장, 너가 해. 너가 관리 좀 해.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사장님, 우리 관리 잘해. 야, 또 저기다 100세대짜리 또 질 거야. 네가 또 해. 금방 크죠. 금방. 근데 이거는 인맥 관리인데 또 부동산을 또 때마침 하고 있어야 되고 이쪽 업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관리를 하고 있었어야 이게 또 이제 맞죠. 뭐 부평, 인천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몇 군데 업체는 알고 있어요. 어떤 회사 브랜드에 계속 이제 소속돼서 여기만 따라다니는 분들, 이런 관리 업체들도 있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예요. 빌라도 만약에 A 브랜드, 그럼 빌라도 A 브랜드. 아니지. 오피스텔이 A 브랜드, 빌라도 A 브랜드. 맨 처음에는 오피스텔 졌다가 빌라를 지셨네? 야, 빌라 건물 관리 네가 해.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인맥으로 또 이렇게 되죠.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자, 건물 관리가 하나하나씩 늘면 이제 회사 홈페이지가 좀 생기겠죠. 수주 영역이 다져질 거고, 그 다음에 수주 현황, 그 다음에 뭐 실적 내용이 다져질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수주 현황이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모양새가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제가 모든 업체들 뭐 많이 봤지만 중복되는 건물들이 많아요. 뭐 이제 중복되는 건물들이 많은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 사무실 문화라는 이제 사무실에 소속된 분들이 동일 건물을 올릴 수 있죠. 왜? 같이 했으니까. 실장님, 저 이거 수주 현황에 올려도 돼요? 올려. 상관없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주 현황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이제 견적 의뢰가 사실 많이 들어오죠. 뭐 이렇게 돼서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뭐 무난하게 이쪽 분야 성향이 맞으면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인천에 인천에 중개를 하고 있고 인천의 원룸 오피스텔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지만 임차인분들의 사실 성향이 다른 지역과 사실 상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은요, 이런 경우에요. 서울,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뭐 이쪽은 우선 보증금이 웬만큼 깔리고, 그 다음에 월세를 만약에 임차인분이 안 냈어, 미납을 했어, 날짜가 지났어, 연체가 됐어, 이러면 임차인분들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연락을 먼저 주세요. 사장님, 실장님, 소장님, 제가 좀 회사 월급 날짜가 바뀌어서 제가 이번에 지출이 많아서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열흘 정도 좀 뒤에 낼 것 같습니다. 해서 요쪽 지역은 좀 무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인천 분들은 그런 거 없어요. 인천 분들은 전부 다 제가 전화해야 돼요. 사장님 일주일 지나셨어요. 사장님 열흘 지나셨어요. 사장님 2주 지났어요. 사장님 한 달이나 지났어요. 계속 전화해야 돼요. 이게 조금 편차가 있다. 이게 좀 이제 다른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하지만 저도 인천의 토박이로서 사실 이거는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이거에 대해서 받아줄 수 있는 성향이면 원룸 오피스텔이 사실 공인중개사 업무를 보면서 편합니다.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자, 그리고 13분. 자, 빌라로 넘어가 볼게요. 빌라 관리도 사실 이쪽이랑 별반 차이는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이쪽 건물 관리를 받을 수 있을 때 받기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분양을 할 때 한 개라도 분양을 하고 거기 분양 실장님, 분양 부장님한테 여기 건물 관리 저한테 맡기세요. 영업을 뛰는 수밖에 없죠. 영업이 가장 빨라요, 사실. 분양을 근데 하나라도 해야 맡기겠죠. 분양 안 하면서 건물 관리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그쪽도 이제 외주 업체를 찾을 거고 분양하는 그 분양팀 자체가 어차피 건물이 세대수가 요즘에 많다 보니까 건물 관리를 동대표가 하질 못해요. 입주자분들이 하지를 못해서 관리 업체가 무조건 껴야 되는데 내 건물 하나라도 팔아준 사람한테 맡기겠죠. 얘가 관리 업까지 같이 하고 있다니까. 근데 뭐 이런 사람이 없어. 나한테 찔러보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거기 이제 분양을 하고 있던 뭐 부장님, 실장님이 외주 업체를 찾겠죠. 뭐 부평에 있는 A 빌라인데 이거 건물 관리 혹시 견적서 좀 의뢰해도 될까요? 해서 외주 업체한테 주겠죠. 내 건물을 분양을 한 공인중개사 말고 관리회사 말고. 그래서 사실 빌라는 이런 식으로 건물 관리를 들어가면 됩니다. 앞서서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별거 없어요. 승강기,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러면 자격증 따면 좋고, 뭐 기타 등등 거래처가 튼튼하고 확실하면 사실 건물 관리는 문제가 없다. 승강기, 소방, 전기, 소독, 방역, 뭐 기타 등등
이런 업체들만 알고 있으면 사실 건물 관리는 어렵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떤 식으로 수익 배분을 할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죠. 동대표한테 세대당 매월 얼마를 고정적으로 해서 이 돈을 내가 받고 이 지출 비용을 다 내고 만약에 이 동대표 분이 이제 동대표가 아니지 입주자분들이 만약에 몇 분이 미납을 했을 때 리스크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다 주고 이 정도에 대한 수익이 남네 이 타산이 맞아야죠. 뭐 이러면 또 이제 건물 관리가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상가도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 빌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의뢰가 외주 찾아서 뭐 어디 상가인데 어디 상가 번영인데 어디 이제 프라자 상가인데 우리 건물 관리가 가능합니까? 의뢰가 들어왔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면 된다는 얘기죠. 뭐 가장 많이 제가 접한 내용이 뭐냐면 공과금 미납이에요. 공과금 미납, 관리비 미납. 상가 운영이 안 돼서 관리비를 안 내. 그러면 이 상가 이제 운영하시는 분을 우선은 금전적인 걸 받아내야 되는데 어렵다. 그러면 소송.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업무니까 조금 이제 좀 부동산 관리 업무 중에서도 좀 이제 많이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능력치가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사실 가능한 업무예요. 그리고 뭐야? 부동산 관리 회사가 미수금이 항상 깔려요. 미수금이. 월세 같은 경우에 원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럴 수는 있어요. 흔한 일이에요. 유 실장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세입자 보증금 300만 원, 500만 원 먼저 내주고 다른 세입자 들어오면 그때 가져가도 돼? 네, 그렇게 할게요. 이런 미수금이 종종 깔립니다. 이게 숫자가 많으면 금액이 크죠.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더 커요. 여기보다 이 금액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미수금을 깔 수 있는 정도의 자본력이 올라가야 돼요. 이거는 소송 부분도 좀 알아야 되고 뭐 시설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다 동일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내용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빌라는 실거주에 이제 뭐 관리비가 5만 원 정도, 비싸야 뭐 7, 8만 원, 뭐 아파트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운영이 안 되면 사실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고 액수가 크다 보니까 또 애매하죠. 지금 뭐 최근에 이거는 또 별도의 얘기인데 최근 이제 코로나 때 문제가 하나가 터진 게 있더라고요. 어떤 상가 이제 종합 상가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전기세를 미납을 했어요. 전기세를 미납을 했는데 거기 있는 그 상가 전력이 다 차단이 돼 버렸어요. 몇 분이 안 내신 전기 요금으로 거기 있는 상가가 전력이 다 차단이 됐어요. 식품, 뭐 살아있는 뭐 생물들 다 죽고 다 썩고, 근데 이 부분을 관리회사랑 상가 임차인분들하고 소송을 해요. 소송의 내용이 뭐야? 상가 관리회사는 당신네들이 관리비 안 줬잖아. 관리비를 줘야, 공과금을 줘야 내가 이걸 납부를 하지. 그럼 아무 문제가 없었잖아. 근데 상가 번영에 상가 이제 거기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야, 부동산 관리회사 너가 전력을 이렇게 이게 끊을 때까지 뭐 했어?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손해배상 다 해. 이 부분을 한번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이쪽 얘기는 돈을 줘야 결제를 하지. 야, 그런 걸 니네가 관리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기사를 봤는데 좀 어렵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능력치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건 원룸 오피스텔, 그 다음에 빌라, 그 다음에 소형 빌딩, 상가 프라자. 이게 다져지고 다져졌을 때 아파트. 아파트는 규모가 크죠. 아파트는 규모가 크니까 사실 뭐 어떤 정통성이 있는 브랜드를 찾게 될 거예요. 동대표분이. 그러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지역 사회에 있는 어느 소형 은행, 병원, 은행, 기타 등등 어떤 이제 브랜드 있는 건물들,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인지도가 쌓여야 건물 관리가 들어갈 수 있죠. 너무 혼자 떠드니까 목이 막히네요. 자, 뭐 건물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한 영상 2개로 좀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픈은 하지 못하고요. 저희는 어떤 식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픈은 사실 불가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보고 타산이 맞았을 때 건물 관리가 가능한 거죠. 내가 여기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만큼 이 정도만 들어오면 돼. 시간에 노력이 안 들어가는데 건물 관리 잘 되고 있는데 뭐 그냥 소액만 받아도 건물 관리 하면 되지. 그리고 여기는 내가 고생은 하지만 내가 중개를 함으로써 중개를 조금 유도리 있게 여기에서 또 별도의 수익이 나올 것 같네. 그러면 또 맞춰보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어나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끊어보고요.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건물 관리들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이 너무 메어서 물 좀 마시고 세 번째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려보겠습니다.